네, 그때 오셨다가 망설여서 이제 미루셨던 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때 한 달 만에 책 쓰기, 그렇게 해서 12월에 2022년이 가기 전에 마무리를 잘 하자, 책 쓰기로 마무리하자.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책 쓰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멋지게 한 달 만에 책을 쓰고 출간하시고, 제가 댓글 다는 걸 이렇게 봤는데 자신이 써놓고도 너무 신기하시다고 그 기쁨, 한 해 마무리를 너무 멋지게 잘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고, 가르치시기는 문재현 대표님이 가르치셨는데 온갖 감사의 인사는 제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일이 참 멋지고 보람 있는 일이구나. 저의 성향에는 아주 딱 맞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신 분들의 좋은 강의를 잘 연결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정말 필요한 유익한 강의를 연결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써보지 않으셨죠, 지니님?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모두 대부분 비슷비슷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비슷한데 누가 실제로 도전하느냐, 아니면 생각하고 고민을 오래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통 무료 강의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제 강의가 뭐 50분이나 1시간에 끝난다 해도 질의응답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질의응답이 좀 빨리 끝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좀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몇 시간, 딱 정확하게 얼마 걸려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위인시대에서 지난달에 12월에 멋지게 한 달 책 쓰기 한 달씩 네, 하신 분들 책 쓰시고 이제 출간 기념회를 저희 위인시대에서 이제 하시기로 하셨어요. 책의 첫 출간,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죠. 댓글을 보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고스란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축하 파티 겸해서 이렇게 저희 미니시대에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책 쓰기 미루셨거나 그 분위기를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 앞당겨서 내가 책 쓸 때 그 기쁨이 어떤 걸지 조금 미루어 짐작해보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이에요. 시간도 같아요. 금요일 8시에 들어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축하 파티 참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음 출간 기념회 때는 직접 본인이 주인공이 되셔서 축하 받으시기를 네,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축하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카페에 책 이번에 출간하신 분들 그 책 제목하고 간략한 설명하고 표지, 저자 전부 다 올려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책은 어떤 분이 어떻게 쓰셨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이 들어오시고 계시나요? 많이들 이번에 지난달보다 조금 더 많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갈수록 책 쓰기에 대한 열망이 많아지시는구나라는 그 분위기를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엄청나세요. 네, 책 쓰기. 요즘에 책 쓰기에 대한 고민 모두가 같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도 책 쓰기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부러워요. 글쓰기, 책 쓰기 가르치시는 분들이 가장 부럽더라고요. 네.
각자의 달란트가 있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것, 강의를 듣는 것, 수동적인 거에 익숙하고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금 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고, 네, 읽는 게 좋아요. 계속 책 읽고 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이 좋은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써야 되고, 자기의 생각과 가진 지식들을 써서 이제 인풋은 그만하고 아웃풋을 하라고 주변에서 저한테도 많이 그러시는데, 굉장히 인풋에 익숙해져 있어서 쉽지 않네요. 그게 바꾸는 게.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오늘 문지연 대표님을 직접 만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도전하는 사람이 확실히 빠르긴 빠르시더라고요. 네. 책은 보통 경험담을 쓰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또 글로 같이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식에 대한 이제 분야 파트별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전공 분야별로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페에는 저희 위민시대나 한국 메타버스 강사협회 오픈방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오픈방에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그 오픈방에 공지사항에 보면 카페 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민시대가 궁금하신 분, 또 위민시대에서 어떤 강의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소속되어 있는 오픈방, 저희 위민시대와 한국 메타버스 강사협회, 네네, 그 오픈방 공지사항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세요. 공지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인시대가 요즘에 이렇게 닉네임이 하나가 계속 따라붙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믿고 듣는 인인시대 특강. 많이들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는 믿고 듣는 인인시대 특강. 네, 이런 강의를 무료로 들어도 되나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강의를 연결해 드리려고 저 나름대로 많이 애쓰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계시면서 매주 한 번씩 특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윈시대에서도 또 진행하는 강의들이 있고요. 또 한국 메타버스 강사협회에도 또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네, 유용한 강의들 함께 하시면 좋으니까요.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신청서와 그 위니시대의 그 닉네임이 간혹 다르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은 나중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내보내기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분, 두 분 다 귀하시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전체적으로 협력, 협조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명 위주인데 신청서와 다른 분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다 찾아내고요. 휴면 계정까지 다 찾아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휴면 계정 가지고, 신청서 쓰신 분들 개인 연락 다 드렸고요. 네. 그리고 신청서와 오픈방에 계신 닉네임이 다르신 분들 개인 연락 다 드렸습니다. 내보내기 해드려도, 말씀하시지 않기로, 안 그러면, 성함 바꿔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꼼꼼하게 그러면, 우리, 정부 지원 어떻게 받아서 책 쓰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부담을 덜고 책 쓰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화는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등등을 문지연 대표님을 만나면 계속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잘생기고 특강도 잘해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문지연 대표님을 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혹시 들립니다. 안 들리시면 중간에 꼭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음소거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의가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요. 전해드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마이크는 이따가 질문 타임에 켜주시거나 근데 이제 중간에 질문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 끝나고 하나씩 다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강의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 남겨주신 거 다 풀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이크는 중간에는 꼭 꺼주세요. 왜냐하면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흐름이 살짝 끊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당부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지난번에 윈윈 시대에서 최초 공개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거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다른 강의에서는 보실 수 없는 정보,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사이트들 오늘 굉장히 많이 드릴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굉장히 책 쓰기에 대해서 마음의 벽이 엄청나게 허물어지실 거고 이제 뭐 써야지 하는 글의 어떤 책의 소재 그게 10개는 떠오르실 거예요. 이거 써야지, 이거 써야지, 이거 써야지. 그래서 엄청 빨리 책을 쓰고 싶어서 설레서 아마 잠을 설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 공유 시작해 볼게요, 제가. 화면 공유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출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출판사를 운영하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작가 위주의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출판사는 본인의 이익을 조금 더 챙기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가님들이랑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저도 출판사를 운영을 하지만 다른 출판사랑도 계약을 하고 투고도 해보고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들의 입장을 아무래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출판사에 계신 분들은 출판사의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작가로 계신 분들은 작가의 입장만 이해를 하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출판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들도 오늘 질문하시면 제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책을 어쩌다가 쉽고 빠르게 쓰게 됐는데 책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릴 거고 책을 쓰니까 자연스럽게 작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책을 쓰는 이력과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코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책 쓰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돼서 코치가 되었습니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책 쓰기 코칭을 하면서 강의를 지금도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라는 타이틀이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게 됐고 출판사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마케팅, 브랜딩 이쪽으로도 운영을 했었어요, 회사를.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대표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오픈 채팅방을 요즘에는 또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책 쓰기 모임이나 스터디, 챌린지 이런 걸 또 운영하시게 되는데 그럼 리더의 자격을 또 갖추시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책이었어요. 책이 발판이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계속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타이틀을 얻어갈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제가 별로 많은 정보를 알지 않았을 때도 첫 책을 빠르게 쉽게 출간을 했는데 그때 바로 출간을 하자마자 수익 모델이 4개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냥 제가 애써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수익 모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업 공부, 자동화 수익 공부, 제가 운영하는 방이 지식으로 돈 버는 엔잡러스 이런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많이 했지만, 책이 자동화 수익 중에 가장 쉽고요. 그 다음에 다른 혜택도 너무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매력적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런데 글은 잘 못 씁니다.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상한 말씀을 또 드리면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몇 분 보셨던 분도 봤던 분도 계시고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는데 글을 만약에 잘 쓰시는 분이 오셨어요. 지금 글을 만약에 잘 쓰시면 오늘 강의는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글을 정말 못 쓰고 책을 어떻게 쓸지조차 모르겠다 하시면 오늘 강의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글을 잘 못 쓰고 책도 잘 못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사람이 됐어요. 자, 이 책 표지들 한번 보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육아맘이에요. 5살, 3살이고요. 경력 단절을 정확하게 5년을 겪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원래 영어 사교육계에 있다가 책 쓰기 코치까지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브랜딩 회사, 출판사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는데 5년 동안 경력 단절이 있을 때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일을 아무것도 못했고 다시 둘째 아이 막내가 두 돌이 되고 나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시작해서 대략 3개월쯤 그 정도 다시 책 쓰기를 알려드리고 나서 출간을 하신 게 지금 보시는 화면 하나 더 요렇게 많이 출간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더 많은데 제가 공간이 없어서 못 끼워 넣을 정도로 출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안내드리는 사주 프로그램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에 함께 하시면 그냥 미션만 따라왔을 뿐인데 책이 출간이 되고 또는 오늘 강의만 들으셨어도 출간을 다 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작가님들이 하나하나씩 다 떠오르는데 이거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표지도 다 작가님들이 만드신 거고 원고도 다 작가님들이 쓰신 거, 제목도 다 작가님들이 쓰신 거, 제가 뭐 대피를 해드리거나 대신 표지를 만들어 드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 스스로 만드셨고 지금 하나하나씩 작가님들의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작가님의 책 표지를 끼워 넣을 시간이 되신 겁니다. 이 금요일에 황금 같은 시간에 오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다 출간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은 되게 좋은 기회인 게 전자책 시장이요. 베스트셀러라는 타이틀을 달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다작을 하고 출간 기획을 많이 해드리고 출간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베스트셀러에 막 오르시는 거예요. 시, 에세이 부분 4위, 5위까지도 막 올라가시고 인생의 그런 타이틀이 지금 생기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이를 육아하고 양육하시는 분들이 아이와 함께 책을 썼는데 그 아이마저도 베스트셀러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유명해지고 그 친구는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그 부분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거든요. 종이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판매 파워가 있어야 돼요. 인플루언서시거나 어떤 판매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모임의 장이거나 그러시면 되는데 전자책은 사실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에 많은 분들이 오르고 계세요. 저는 운이었나 했는데 처음에 베스트셀러가 되셨을 때 이거 운때가 잘 맞았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되게 기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목차가 이렇게 됩니다. 출판이 100% 수익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책은 쓰시면 팔려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종이책과 전자책을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왜 가장 쉬운 자동화 수익이고 어떤 고정관념을 벗겨드릴지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도대체 고정관념은 벗어났는데 준비 없이 어떻게 책을 쓸 거냐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책 출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책 쓰고 땡 이게 아니라 책 쓰고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할지 그런 방법도 건드려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아주 꿀팁이죠. 이거 어디에서도 제가 공개를 안 했고 윈윈 시대에서만 최초로 공개를 했고 지금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작가로서 정부 지원을 받는 방법, 그것도 300만 원 비법을 여기서 무료 특강에서 다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 얻어가시고 질문하실 거 다 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종이책과 전자책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두 개 다 경험이 있고 기획도 많이 해봤고 저도 출간 계약을 하면서 투고도 진행하고 다 겪어봤어요. 그리고 출판사의 입장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종이책과 전자책의 인쇄 부분부터 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부분을 보셔야겠죠. 자, 종이책 하나 쓰면 작가한테 돌아가는 인세가 책 정가의 몇 %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면 채팅을 한번 남겨주세요. 여기서 이제 작가로 데뷔하신 분도 계실 거고 책을 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중간까지 이제 알아보신 분도 계실 거고 임대영님, 김옥선님 정답입니다. 6% 맞아요. 김정민 님도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정답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종이책 계약을 할 때 정말 글을 잘 쓰고 그 원고가 되게 흥미로워요. 또는 판매 파워가 있어요. 인플루언서거나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구독자가 굉장히 많거나 이렇게 되면 10% 정도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잘 챙겨준 케이스예요. 지금 혹시 작가님이신데 10%로 계약을 했다. 진짜 출판사가 잘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진짜 5%도 있고 저는 4%까지도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야 정가가 한 15,000원 정도 올라가게 됐는데 그 전에 한 10,000원짜리 책일 때는 그럼 책 하나 팔면 세금 떼고 이거 떼고 하다 보면은 1,000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책을 쓰고 솔직히 말해서 이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은요, 1세라고 해요. 종이책을 출간할 때 1세를 뽑을 때 1,000권 정도? 그것도 많이 뽑는 거예요. 저는 500권도 봤거든요. 그러면 1세가 다 나가서 2세를 찍고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해도 사실은 그걸로 엄청나게 인세를 많이 벌었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출판사나 작가님들이나 굉장히 많이 컨택을 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데 베스트셀러이셔도 그렇게 큰 금액을 받거나 그러진 못하세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책 말고 전자책으로 가볼게요. 종이책 출판사가 악덕업체여서 과연 작가에게 이렇게 적은 퍼센트의 인세를 주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출판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이랑 책을 계약해서 책을 이제 내보낼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작가님과 작가님의 원고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돈을 들여서 작가랑 계약을 하면 일단 책을 만들 때 종이부터 사야 돼요. 종이도 사야 되고 찍어내야 되죠. 인쇄비도 들어가고 책이 나오면 한 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찍죠. 그래서 창고 비용도 들어가고 오프라인 서점에 또 깔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훼손이 되면 그것까지 다 출판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전자책으로 돌려볼게요. 전자책은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이 살 필요 없어요. 인쇄 안 찍어내도 됩니다. 창고 계약도 물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 싹 빠지죠. 그래서 작가에게 돌려줄 수 있는 수익금이 판매 수익금의 50%예요. 자, 그러면 조금 재미를 볼 수가 있겠죠. 10,000원짜리 하나 팔았는데 1,000원도 안 오고 뭐 몇백 원 받는 그거에서 전자책으로 눈길을 돌리니까 조금 재미를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종이책을 준비하시는 작가님들한테는 전자책 진짜 먼저 내세요. 미리 내서 판매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거기서 또 판매가 잘 일어나면 사실은 출판사에서는 서로 데려가려고 해요. 저희도 그랬고 전자책을 출간한 것 중에 좀 잘 되고 계속 시리즈로 후속이 나오면 종이책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지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약간 뭐 무조건 출판사랑 계약을 해야 되고 나는 종이책 실물이 있어야 돼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자책도 똑같이 종이책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똑같이 포털 사이트에 뜨고요. 다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자책을 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출판사 같은 경우는 거의 원고 그대로 출간을 해요. 그런데 다른 출판사들은 종이책을 낼 때 투자 비용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리는 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종이책 작업을 할 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작가님들도 만날 때 책을 출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당분간은 책 작업을 못 하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아마 종이책 준비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공감하시죠? 종이책 작업할 때 너무 힘들어요. 글을 풀어내는 것마저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글을 다 썼는데 출판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기도 하고 바꿔서 갔는데 또 180도 바뀌기도 해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책을 내는 걸 산고, 출산의 고통과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전자책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인쇄가 조금 따라오기도 하고 많이 안 팔려도 소소한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상이 되게 설레임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움을 할 때 이거 배우면 또 책 써서 내야지 이렇게 막 순환이 되거든요. 새로운 사실이나 지식을 알게 되면 공부해서 또 책 쓰고 그리고 또 강사님하고 컨택을 해서 같이 책 써요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 사실 경험도 풍부해지고 책도 내서 이력도 좋고 그렇게 되는데 배우는 강의비가 또 인쇄로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배우는 것과 비슷하게 돼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삶이.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강의를 다 하고 알려드릴 거 알려드리고 은퇴를 하게 되면 계속 책 쓰는 삶을 또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거든요. 다음 내용을 또 풀어드리면 자, 이제 고정관념을 싹 깨드릴 건데 제가 보통 책 쓰세요라고 권하거나 책 쓰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질문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답변으로 오는 것이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책을 써도 될까요? 라고 하시거든요. 거의 1번 질문이에요. 그쵸? 공감하시죠? 네. 그런데 제가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꼭 전문가여야지만 책을 쓸 수 있나?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봤더니 실제로 정말로 전문가가 아닌 분이 책을 쓰니까 전문가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실은 책을 전문가가 쓰시려고 하면 책을 더 못 쓰세요. 출간을 못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전문가 반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한 사람인데 자칫 책의 설명을 조금 잘못하거나 단어 하나라도 뭔가 말을 잘못 쓰면 평판이 깎이거나 이렇게 쌓아온 신뢰나 그런 경력이 한 번에 무너질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시다 보니까 출간을 오히려 못 하시고 실제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분들이 대필 작가를 고용해서 많이 쓰십니다. 그렇게 위험성이 많아서 그분들이 오히려 책을 더 못 내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책을 볼 때 너무 전문 용어가 많거나 되게 양이 방대하거나 문장이 막 너무 길어요. 그런 책 잘 보시나요? 저는 못 보거든요. 그런 책들은요, 서가라고 해가지고 저쪽에 책꽂이 조금 구석에 꽂히게 됩니다. 아무도 안 찾아요. 그래서 그런 책 쓰지 마시고 지금 시대는요. 레벨 2가 레벨 1을 가르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책을 누가 봅니까, 사실? 책은 전문가가 봅니까? 아니죠. 책은 초보자가 봐요. 초보자가 이 내용에, 이 주제에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책을 펼쳐보는데, 펼치자마자 너무 어려운 용어가 써 있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면 그 책을 안 읽고 덮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 쓰시지 마시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레벨 1인 초보자한테 알려주는 책, 그런 책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선생님일까요? 초등학생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막 초등학생에서 벗어난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로 이런 걸 드리는데 출산 같은 것도 출산이 임박해 오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고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 조언을 많이 얻고 싶은데 아기가 돌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나요.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출산 준비물을 준비했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막 내가 출산을 해서 아기가 뭐 100일 그 정도 됐어요? 그럼 알려줄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내가 어떤 분야에 배움을 시작했고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진짜 배우려고 한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진짜로 알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을 해소해주면 좋은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책을 쓰실 때 사실은 내가 전문 분야에 있는 책보다는 이제부터 공부하려는 책,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주제 이런 거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도 뭐 아예 알지 못하는 분야, 예를 들면은 라탄공예나 이런 거를 책을 쓰려고 해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을 뽑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탄의 재료는 무엇이 있나? 뭐 라탄 선생님으로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공방을 차리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수익은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나? 자, 지금 벌써 제가 4-5개 질문을 뽑았죠. 그게 책의 목차가 됩니다. 그게 초보자들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문 분야의 어떤 분야에 있는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들이 기억이 안 나잖아요.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그러면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아예 모르는 초보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런 주제의 책을 쓸 건데 궁금한 질문을 한번 나한테 해봐. 그렇게 해서 그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목차를 뽑아서 책을 집필을 해주세요. 그게 정말 초보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전문가라서 책을 쓴다라기보다는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책을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책을 너무 좋아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그런 책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전문성이 그러면 아예 없이 책을 쓸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되더라고요. 어떤 책이 있냐면요. 유머를 모았던 유머집. 내 전문성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또는 나의 에피소드, 그리고 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 에세이, 그런 것도 사실은 전문성이 드러난다기보다 나의 어떤 감정과 내가 겪었던 일들, 이런 거 위주로 써주시면 돼요. 또 하나,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남의 전문성을 끌어다가 내가 책을 집필할 수는 없을까? 그것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인터뷰를 하시면 돼요. 내가 궁금한 사항들을 그 분야에 이미 전문가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시면 돼요. 제가 그런 책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빌딩 부자들이란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래 베스트셀러에 들었던 책인데 그 책이 빌딩 부자가 썼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네, 고정관념 많이 벗겨지셨어요, 벌써. 빌딩 부자가 궁금한 사람이 쓴 거예요. 빌딩 부자가 어떻게 되셨어요? 빌딩 관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본인이 궁금한 걸 이제 물어보러 다니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엮어서 책을 출간했을 뿐인데 그분 굉장히 유명해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첫 책이 잘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책을 내고 그렇게 책을 꾸준히 내셔서 아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실명은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없어도 내가 전문가가 되는 이런 방법으로 책을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많이 벗겨지셨는데 벌써 분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2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책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시면 저 그만큼 분량 뽑을 게 없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여쭤봐요. 책 분량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저희 일반적으로 그 책 두께 200에서 300페이지 사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분량이고요. 100페이지를 내고 싶다. 100페이지만 쓰시면 돼요.
50페이지만 내고 싶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책이 그런 분량으로 나오고 있느냐? 그 출판사들이 그래도 그 정도의 돈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써야겠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원고 투고를 해보면 작가님 뭐 A4 용지 기준으로 300페이지 이상은 써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많은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는 그 책을 출간을 할 때 ISBN이라는 국제 넘버를 받아야 정식 출간이 된 책이다라는 타이틀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그때만 크몽처럼 20페이지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데 크몽은 오히려 더 까다롭고요. 사실 출간책이 조금 더 허들이 적은 게 뭐 표지 페이지, 제목 페이지, 목차 페이지 이런 거 다 합쳐서 20페이지 이상이에요. 그래서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없었는데 이제 허들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너무 그냥 다이어리식의 책을 출간하거나 그런 분도 간혹 계셔서 아마 그걸 방지하고자 만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300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적다고 해서 책 정가가 낮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요새 트렌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 세대들은요. 그 전자책이라고는 하지만 PDF 문서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사실 금홍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전자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PDF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원하는 핵심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 20페이지짜리인데 핵심 정보가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가치이다라고 하면 10만 원, 뭐 20만 원 그 이상에도 구매를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분량이 적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덜 책정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출판사는 분량에 상관없이 작가님이 책정하시는 그 책 정가 그대로 출간을 해드려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좀 감안을 하셔야겠죠. 구매자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뭐 2만 원, 3만 원 주고 샀는데 사실 기대에 못 미치네라고 하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악플을 남길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죠. 자, 그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쓰여서 책을 못 내시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쁜 일도 안 일어나고 발전하는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얻어 가시냐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만약에 악플이 달린다라고 하면 너무 심하면 정말 고려를 해보겠지만 어쨌든 그분도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다음 책을 쓸 때 이걸 고려해서 집필을 해야겠다. 그렇게 발판으로 삼으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거의 없기는 하지만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베스트셀러에도요. 악플은 존재합니다. 그분들도 악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악플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관심도 있고 이미 그분은 책을 사신 거거든요. 책 판매가 일어났구나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요. 시간이 없어요. 책 쓸 때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전에 경력단절 이전에는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곳에서 코치 생활을 했었어요. 하루에도 책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4주라는 기간을 드리는데 이 세상에 내 책을 내는데 4주의 시간이 없다. 그것도 4주도 막 24시간 내리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초집중을 하시면 하루 4시간만 해도 원고는 나오거든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이 중요한데 그 하얀 바탕에 커서 껌뻑껌뻑껌뻑이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 2시간도 3시간도 잘 가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집중을 딱 하시면 원고는 나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다 출간하고 계세요. 그분들 나이가 젊은 분도 계셨지만 50대도 많고 60대도 많고 70대도 계셨거든요. 아까 중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표지 정말 안 되시면 손그림으로도 그리셔도 돼요. 그렇게라도 출간을 다 완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저는 이제 저한테 그 말을 하시면 그거는 핑계인데 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쓰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넘어가요. 사실 저는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정보를 얻어가시고 그럴 때는 다 알려드려요. 그런데 책을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한테는
별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책 쓰겠다고 결심한 분들한테 많은 걸 쏟아내기에도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런데 책을 쓸지 말지 하는 분한테 얘기하고 설명해서 책을 쓰게끔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진 제가 못 해드리고 책 쓰겠다 하고 마음 먹고 오시면 미션만 따라오면 출간이 완료되게끔 다 해드려요. 정말 저한테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도 하시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를 이루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 버킷리스트의 여정에 제가 도움이 되게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것도 너무 저는 되게 인생에서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쓰시면 진짜로 많은 기회들이 옵니다. 뭐 강연 요청, 인터뷰 요청 이런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와요. 그럴 때 제가 유행어처럼 미는 말이 있는데 저 잊지 마시고 저를 한번 떠올려 주시면 아, 그때 문지연이라는 사람이 그런 설명을 해줘서 내가 책을 쓰게 됐구나. 그렇게 한번 떠올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되시거든요. 진짜 잘 되시면 저한테 다 공유해 주시고 제가 진짜 축하드리고 책 출간할 때까지 정말 응원드리고 도움 많이 드리거든요. 다 겪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잘 되시니까 진짜 잘 된 분도 제가 너무 많이 겪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고정관념 벗어볼게요. 스킬입니다. 저 글을 되게 못 써요. 글 쓰기 실력이 없어라고 하시는데 저도 못 써요. 저 글 되게 못 읽고 심지어 책도 진짜 못 읽어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저 개인적으로 20권 이상 출간했고요. 제가 기획해서 출간한 책이 지금 100권을 넘어서 뭐 그 이상이에요. 120권, 130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도 많아서 제가 제목을 다 기억을 못할 정도예요. 정말 나중에는 원고 넘겨주시면 기계처럼 출간 작업을 막 새벽에까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해서 계약을 넘겨주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할 일이 엄청 많아서 그땐 진짜 막 긁어서 붙여넣고 업로드하고 교보에 올리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실제로 출간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글쓰기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글을 아예 안 써도 출간이 가능합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사진집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날 글이 하나도 없이 출간을 할 수는 없을까 하고 봤더니 사람이 어떤 그 걱정거리, 문제거리를 안고 그 해결책을 찾다 보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책을 찾다 보니 있어요. 사진집 중에 자연주의 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보니까 자연주의 출산병원에서 마케팅용으로 출간한 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밖에 없어요. 그냥 어떤 식으로 출산을 했고, 막 가족들이 환호하는 모습, 뭐 고통스러워하는 산모의 표정, 그런 사진들만 엮어서 만든 책인데, 나름 잘 팔리고 마케팅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진집은 조금 그렇다라고 하시면 조금 살을 붙여서 포토 에세이, 사진 넣고 글을 많이 쓰실 필요도 없어요. 한 5줄이면 많고요. 2줄, 3줄도 충분합니다. 요즘은요, 인스타그램처럼 글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사진 넣고 밑에 몇 문장 조금 넣고 또는 사진 안에 글을 쓰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 책을 출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글쓰기 실력이 없어서 책을 못 써요. 이건 아니고요. 글쓰기랑 책 쓰기랑 조금 떨어뜨려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 에세이나 뭐 그림 에세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내가 직접 그려서 업로드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는 너무 많고 컴퓨터로 그림을 못 그리셔도 손그림으로도 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 에세이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책 쓰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부모님이 글을 같이 작업을 해서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또 여행 한번 갔다 오시면 사진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그거 빨리 데이터만 잡아먹게 두지 마시고 책으로 바꾸셔서 생산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굳이 글을 쓰지 않아도 내가 어떤 글에 노동력을 투여하지 않아도 책을 출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책이 있어요. 바로 번역본이에요. 번역본은 사실 외국에 있는 작가가 쓴 글을 국내에서 판권을 따와서 다시
번역을 해서 내는 책이거든요. 글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개인은 그런 걸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죠. 판권을 굳이 사오실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블로그나 브런치나 뭐 이런 데 책의 내용이나 뭐 글을 쓰듯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외국도요, 다 블로그로 글을 쓰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플랫폼에 글을 똑같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구글에 영어로만 검색을 하셔도 너무 많은 자료가 있고 그걸 번역을 해서 나만의 문체로 바꾼 다음에 내 의견을 조금 더 집어넣고 나의 경험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되게 훌륭한 책이 됩니다. 실제로요. 여행 에세이 같은 거 쓰시는 작가님들이 일본 블로그 글을 많이 참고를 하세요. 이거는 좀 저만 알 수 있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보다 내 경험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각종 정보를 활용하실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무한으로 컨텐츠를 뽑기만 한다면 책을 출간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글이 많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고정관념 다 깨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책을 쓰라는 건지 준비 없이 책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준비 없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책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개만 조금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제가 처음에 명화, 명언을 넣은 게 다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거 외에 다른 카테고리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에 남겨주세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자, 명화, 명언책. 이거는 정말 다 쓰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혹시 저작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작권이 몇 년 동안 보호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시면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채팅창에.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게 저작을 하자마자 사실은 생기는 권리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작권이요.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많이 알고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채팅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후 70년이니까 죽고 나서 70년까지는 보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쁜 소식은 저희가 책을 출간을 해서 저작권이 생기면 혹시나 내가 죽고 나서도 판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대대손손 물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유산이 됩니다. 자, 다시 저희는 이제 생산자 입장으로 조금 바꿔서 그렇다면 명화를 그리신 분들 있죠. 화가님들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명화를 이용을 하고자 하면 마음껏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그렇게 명화책이 많습니다. 하루하나 명화, 뭐 우울할 때 보면 좋은 명화, 어떤 두뇌에 도움이 되는 명화, 컨셉과 주제를 잡기 나름이에요. 자, 인사이트 막 떠오르시죠, 지금? 그래서 명화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를 딱 잡고 그림을 책에 실는 거기 때문에 책의 퀄리티도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그림이 들어가는 책은 그냥 글만 써 있는 것보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따가 제가 보고 있어요. 질문 타임에 또 다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명화책을 쓰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실 명화를 보고 또 그걸 패러디하거나 나만의 스타일로 살짝 바꿔서 다시 재탄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작권은 저작을 할 때부터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명화 원본이 있지만 재탄생된 명화는 다시 저작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원본이랑 맞는 건지 또는 원본의 그런 어떤 판권이나 이런 걸 사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2차 저작물이 생긴 건 아닌지 그런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화가 위험성이 살짝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명언 책을 추천드리는데 명언은요. 저작권이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명언은 그 얘기는 무조건 책으로 재탄생시키실 수가 있어요.
저작권으로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명언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 문장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언 자체를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버리면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도 이건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재판을 결과를 내립니다. 그래서 판례로 다 찾아보면 그게 나오고요. 명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노래 제목, 책 제목, 영화 제목 이런 것도 다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영화든 책이든 노래든 딱 뜨면 어떤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수요가 많게 되면 그 비슷한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제목을 안 하고 왜 비슷하게 하나요? 똑같은 제목으로 하면 뭔가 그 책의 아류작인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하고 단점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살짝만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죠. 딱 봐도 이거는 신조어다. 아니면 독창성이 두드러진다. 이런 언어로 만들어진 제목은 당연히 이거는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도깨비라는 제목을 제가 다른 걸로 만들었어요. 그런 건 보호가 안 되죠. 왜냐면 도깨비를 또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버리면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단어를 내서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되겠죠.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 명언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건 다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명언책을 두 번째 책으로도 출간을 했었고 중간에 성공하는 여성 CEO를 위한 명언 이런 것도 냈었고 두 번째 책은 고3을 위한 힐링 영어 명언 이런 책을 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어 사교육계에 있을 때 책을 낸 건데 그때 그 책을 내고 나면 책 출판하시면 포털에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이 책을 썼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썼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요, 바로 찾아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들어가지고 바로 쳐봅니다. 그래서, 진짜네? 선생님 책 쓰셨네요? 이렇게 되니까 학부모님 귀에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교육계에서도 조금 잘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쓴 선생이라는 타이틀이 또 돌다 보니까 모르는 번호로 막 연락이 오고 모르는 입금자한테 입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름아름 아셔가지고 자리 나면 우리 애부터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 진짜 어떤 기회가 오실지 몰라요. 저는 명언을 활용해서 그저 쉽고 빠르게 책을 썼을 뿐인데 포털에도 뜨고 그게 다 좋은 영향력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명언 말고 한두 개는 더 제가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는 거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알고 싶으신 분? 자, 동화 나왔어요. 동화 말씀드릴게요. 동화도요,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동화가. 그래서 동화도 사실은 제가 2시간 특강 정도를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방대하기는 한데,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화를 쓸 때도 어떤 프레임에 갇히시냐면, 교훈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벗어나세요. 굳이 교훈을 주는 동화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작가 위주의 동화를 쓰시면 돼요. 어떤 이야기? 에피소드 하나 정하세요. 제가 즉흥으로 지을게요. 제가 동화를 막 연습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주로 제가 예를 드려요. 그래서 뭐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어젯밤까지 늦게까지 드라마를 넷플릭스 이런 걸로 늦게까지 보고 자느라고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허겁지겁 막 준비를 하고 겨우겨우 옷 나갈 채비를 해가지고 씻고 나갔다. 뭐 얼렁뚱땅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늦었으니까 빨리빨리 학교에 뛰어갔다. 가는 도중에 친구를 만나서 인사하고 다시 뛰어갔다. 자, 이야기 하나 나왔죠.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등장인물을 동물로 바꾸세요. 자, 지금 등장인물이 누가 나왔냐면 나하고 친구 나왔습니다. 이 둘을 동물로 바꿀 거예요. 보통 이제 의인화의 반대말이 제가 단어가 없어서 그냥 인물을 동물로 만드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나라는 인물을 보통 제가 뭐로 하냐면 토끼. 그 다음에 친구를 기린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자, 토끼와 기린으로 바꿔볼게요. 토끼는 어젯밤에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고 자느라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허겁지겁 씻고 나갈 준비를 한 다음에 겨우겨우 밖으로 나가서 학교로 뛰어갔다. 뛰어가는 도중에 기린 친구를 만나서 안녕 인사하고 다시 뛰어갔다. 자, 마무리 단계예요. 3단계. 의성어, 의태어를 마구 집어넣어 주세요. 해볼게요. 토끼는 어젯밤에 꾸벅꾸벅 졸면서 늦게까지 TV를 봤다. 눈을 비비면서까지 보면서 늦게 자서 아침에 너무 늦잠을 잤다. 눈을 꿈뻑 떠보니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침대에서 벌쩍 뛰어나와서 벌레벌떡 나갈 준비를 했다. 부랴부랴 씻고 신발을 신고 겨우겨우 문 밖으로 깡충 뛰어나갔는데 열심히 껑충껑충 뛰어가는 도중에 길쭉길쭉한 기린 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안녕 하고 인사를 하고 다시 폴짝폴짝 학교로 뛰어갔다. 이러면 글이 끝납니다. 동화의 글이. 자, 사파는 어떻게 하나요? 사파도요, 요즘에는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책을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진솔하게 나의 실력대로 그림을 그리거나 못 그린 그림이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림 잘 그리실 필요 없고요. 토끼 얘기를 그리더라도 토끼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릴 필요 없고 뭐 꿈뻑거리는 눈 아니면 준비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발 토끼가 보면서 가고 있는 토끼 시야 학교 가는 길 이런 거 그리셔도 돼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이렇게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 사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거든요.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여기요. 자, 이 정도 연필선으로 이 정도 그리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이 책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인데 저만 그렇지 않고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파를 그릴 때도 잘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좀 보이는 게 질문집 말씀드릴게요. 질문집. 자, 작가는 질문만 해서 출간을 할 수는 없을까요? 되더라고요. 답변을 굳이 안 달아주셔도 됩니다. 질문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으로 이루어진 책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 좋은 질문, 그때 몇백 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647 뭐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책이 잘 팔리면요. 출판사나 작가는 다음에 시리즈 책, 후속책을 시리즈로 냅니다. 그래서 글쓰기 더 좋은 질문 뭐 741 이런 식으로 또 냈어요. 그 책 보시면요. 상단에 질문만 있고 다 밑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명한 책을 이야기할 건데요. 5년 후 나에게 Q&A라는 책이 있어요. 워낙 베스트셀러여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책 보시면요. 책이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책은 고정된 틀이 없다. 이런 것도 가져가시고 손바닥만한 책인데 너무너무 잘 팔렸습니다. Q&A라는 책이. 그래서 매스컴에도 많이 탔고 방송에서도 많이 났고 우리나라에서만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책이 잘 팔리면 시리즈로 낸다. 표지만 바꾸고 주제만 바뀌어서 계속 그 Q&A 책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잘 됐어요. 그 책도 보시면 손바닥만 하지만 상단에 질문 있고 다 밑줄로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도 벤치마킹 하면 되죠? 주제를 잘 잡아서 질문집을 책으로 내시면 됩니다. 질문하시고 밑줄 주시고 저는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답변도 작가의 답변도 가이드로서 실어주시면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질문집을 출간했을 뿐인데 브랜딩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용을 알려드렸고 언젠가 기회가 되거나 뭐 저와 인연이 닿으면 더 설명드릴 날이 있을 것 같아요. 특강 또 놓치지 말고 들으시고 제가 또 언제 또 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얼른 또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도 썼어요.
그러면 책 쓰고 끝 이게 아니라 제가 추구하는 삶은 책이 출간이 됐으면 빠르고 쉽게 썼으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출간하는 것, 이런 거를 제가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 좋을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책을 쓰실 거면, 책을 출간하실 거면 한 권에 다 압축해서 넣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분권하세요. 자, 50페이지 정도 쓸 게 있어요. 분권하세요. 2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분권하실 수 있으면 무조건 추천이에요. 자,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어떤 사람은 한 권에 다 그 내용을 실어서 책을 출간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쪼개서 4권, 5권으로 쓰고 그리고 그걸 묶어서 한 권 더 6권으로 출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요. 이 A라는 사람은 책을 한 권 출간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 책을 6권 출간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같은 주제고 같은 분량인데 이 사람은 한 권 쓴 사람. 저는 6권을 쓴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여겨요. 그래서 무조건 분권하셔야 돼요. 특히나 퍼스널 브랜딩 신경 쓰시는 분들은 분권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강추해요. 그렇게 해야 브랜딩이 됩니다. 한 권 쓰면요. 그렇게 여파가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책을 출간하는 사람이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이요. 해외 출판.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해외 출판을 했고요. 해외 출판을 하면 해외 출판을 한 작가라는 타이틀을 또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교보나 예스24에서 책을 주문해서 사는 것처럼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외국 분들은요. 아마존에서 책을 많이 사요. 아마존에서는요. 킨들이라고 해서 개인마저도 책을 출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요. 지금 너무 좋은 세상이잖아요. 번역도 어느 정도 돌리면 되게 많이 잘 맞춰서 나와요. 그래서 손품을 팔고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시면 해외 출판 무조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인세라는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판매를 막 많이 해야지 이럴수록 책이 출간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세요. 그 외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인세는 내가 출간을 했는데 따라오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이 좋으면 많이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려도 책은 팔립니다. 왜 그러냐면 책은 개인이 사는 B2C 거래도 있기는 한데 도서관, 공공기관, 학교 이런 곳에서 B2B 기관들이 책을 사가요. 그래서 한 권도 안 팔리는 책은 저는 본 적은 없고 책은 팔리긴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내버려 두시고 자동화 수익이려니 하고 놔두시고 다른 거에 집중을 많이 하세요. 책을 출간했으니까 어떤 걸 해볼까 이런 걸 많이 얻어가시면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게. 그 다음에 책을 쓰고 나시면 전자책이더라도 작가라는 타이틀이 생겼고 그걸 가지고 인물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인물 등록이 뭐냐면 네이버에 치시면 이름 석자 딱 치면 유명하신 분들,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나 뭐 사업가나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 뜨는 거 보셨죠? 인물 정보. 그게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만 출간한 작가여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1기 분들, 저희 지금 위민시대 특강 이후에 프로그램을 같이 하셨던 작가님들 중에서 인물 등록을 실제로 빠르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다 가능합니다. 자, 인물 등록 한번 해놓으시면 명함 어디서 꺼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책이 나를 대신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네이버에 뭐뭐뭐라고 치시면 제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내가 운영하는 SNS, 뭐 블로그 이런 거 다 갖다 넣으실 수가 있고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정보, 뭐 나이를 드러내고 싶지 않으면 안 드러내시면 됩니다. 학력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면 안 넣으시면 돼요. 자유예요. 그 드러내고 싶은 정보만 꺼내 보이시면 됩니다. 잘 활용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직은 어떤 전문가 수준의 이렇게 일어나는 게 조금 부끄럽고 처책이고 이렇다고 하시면 필명을 추천드립니다. 필명을 사용하세요. 필명도요, 잘 활용하면 브랜딩에 되게 좋거든요.
제가 문지현이라는 실명으로 책을 출간을 하게 되면 어떤 책 쓰기나 브랜딩 이런 거에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라탄 책을 내거나 뭐 요가, 명상 이런 걸로 가게 되면 이 사람 뭐지?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네?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필명으로 뭐 김명상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썼어요. 그러면 명상 쪽에서는 제가 김명상으로 계속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 필명을 가지고 그 분야의 책을 쭉 쓰면. 그래서 라탄공에도 뭐 예를 들어서 김라탄 이런 식으로 책을 쭉 썼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밝히고 싶을 때만 이게 나다라고 밝히시고 밝히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필명도 잘 활용하시면 브랜딩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브랜딩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오셨습니다. 꿀팁인데요. 작가로서 정부 지원을 도대체 어떻게 받는지, 300만 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고가 3월, 7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눌러볼게요. 일단 예술인복지재단을 가보시면 이렇게 창작 준비 지원 사업 창작 디딤돌이라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실 종류가 여기 또 있어요. 창작 씨앗. 이게 신진 예술인이라고 써 있다 보니까 나 처음이니까 이거 창작 씨앗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비추천이에요. 그냥 분류만 나눠 놓은 거고요. 처음이더라도 요거 하실 수 있어요. 창작 디딤돌. 근데 차이가 뭐냐면 창작 씨앗은 200만 원이고요. 창작 디딤돌로 하셔야 300만 원이에요. 그냥 나눠 놓은 거니까 처음이더라도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정부 지원은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굉장히 많은 예술인인데 지원금을 주지는 않아요. 잘 되는 사람한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냐. 1인 가구로 칩니다. 내가 4인 가족이어도 나 개인 한 명의 소득만 취급을 해요. 그래서 1인 가구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월에 233만 얼마 이 정도 넘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 이게 월급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의 계산하기 이런 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재산 사항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분양권, 선박, 항공기 이런 것도 혹시 갖고 계시면 다 재산이고요. 자동차, 회원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코칭을 해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창작 준비지원금 300만 원 받는 것을 제가 대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이드는 해드려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개인의 소득을 산정을 할 수도 없고 개인 정보를 얻어가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이걸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해서 자격을 갖추셔야 되는데 회원 가입할 때도 요즘엔 아시죠? 다 인증번호 받고 개인정보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제가 너무 위험성이 커서 거기까지는 안 해드려요. 그런데 공고가 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어떤 파일들을 첨부하면 되는지 그런 준비까지는 다 해드리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하려면 자격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냐? 예술인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또 눌러볼게요. 창작 준비 지원금을 받으려면 예술인 이거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창을 잘못 누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술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가볼게요. 예술 활동 증명이라고 치시면 제일 상단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예술 활동 증명을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는 물론 다른 분야의 예술인으로 계시다면 다른 분야의 지원을 하시면 되고 저희는 책 쓰기니까 문학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학으로 가서 시, 소설 쓰시면 좋겠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저는 알려드려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에세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셔서 예술활동 증명에 가서 예술활동을 어떻게 증명을 하면 좋은지 이런 걸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으로 가서 종류가 뭐가 있고 이런 걸 읽어보셔야겠죠. 아까 제가 주의 깊게 말씀드린 신진예술인이더라도 신진으로 지원금 받지 마시고, 그래서 신청 방법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절차도 나와 있고 이런 걸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클릭하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제가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에세이로 가셔서 문학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세이 책을 출간하시면 이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예술활동 증명 자체가 20주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서류 올리고 출간된 작업물 이제 첨부 파일 올리고 하면 위원회를 거쳐서 뭐 서류가 더 필요하면 서류 보완이 뜨고 그럼 다시 올리고 그 작업을 안 해도 20주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위험해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2월에 아마 출간을 하시더라도 20주라고 치면 5개월이거든요.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7월. 7월에 공고가 나면 이번 올해 2023년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내년으로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윈윈시대에서 특강을 할 때는 지금 출간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2023년에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담은 못해요.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매년 기회는 있고 이게 또 경년으로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매년 받을 수는 없지만 내가 2023년에 받았으면 24년은 안 되고 25년도에는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알고 계시면 좋은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책 쓰고 땡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원 사업을 받아보시면 너무 좋겠죠. 또 받게 되시면 저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출간하시고 제가 또 오늘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따로 또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분명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안에 출간을 해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윈윈 시대에서만 특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단톡방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윤숙희 대표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윈윈 시대 단톡방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윤숙희 대표님처럼 애정을 가지고 전화도 직접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이렇게 친절하신 분, 윈윈시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는 방장님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 정보를 여기에서만 풀려고 결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매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합류를 하시게 되면 자, 31일에 오픈이에요. 왜냐면 저희 다음 주에 출간하신 작가님들 출간 기념회까지 열어드리거든요. 저희 대표님께서 다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책을 쓰신 분들은 그런 출간 기념회까지 만들어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는 출간 기념회가 있어서 설 지나고 31일부터 작업이 들어가고요. 1차 시에 제목, 목차에 관련된 강의를 해드려요. 어떻게 제목을 지으면 되고 목차를 뽑으면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7일에는 표지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표지를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솔직히 5분 안에도 표지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다 하고 계시고 조금 더 공을 들일 수도 있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리고 3차 시 강의 때 2월 14일 원고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고 프롤로그, 에필로그, 출간 계약하는 방법, 이제 제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업체들까지 모두 공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주차 때 계약을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원고, 표지, 책 소개, 계약 폼, 계약서 이런 거 다 확인하시고 계약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일주일 사이에 이 세상에 책이 출간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 한 달 코스예요. 한 번 딱 도르시면
어떻게 책이 출간되는지 경험도 쌓이시고 그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책을 출간하시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이 가격 혜택이 아마 거의 이제 제일 좋을 때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제 다음부터 제가 다음에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50만 원이 넘어갑니다. 더 이상은 가격적인 혜택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까지만 49만 원에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이것도 윤스키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정을 한 거고요.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40만 원대는. 오후 10시 30분에 강의가 진행이 돼요. 혹시 실시간으로 참여가 안 되시면 녹화본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퇴근하시고 집에 오셨을 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줌으로 3회에 걸친 강의가 되고 마지막 4주차 때는 24시 자정까지 계약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책 출간 과정인데 내가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 하면 에세이로 출간을 하시는 거고 그 외에 그냥 출간을 쉽고 빠르게 하실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에세이 말고 다른 분야로 출간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활용을 하신 분도 반 정도 되세요. 반은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하시고 반 정도는 또 그냥 출간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창작 준비 지원금 가이드까지 해드리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채팅창 한번 볼게요. 열심히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중간에 놓치고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채팅을 써주세요. 자, 볼게요. 출판사 갑질이 많죠. 그런데 출판사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어요. 출판사가 제가 알기로는 97%가 적자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출간을 많이 못한다고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다들 어려우신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은 출판사 운영이 지속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답변도 많이 해주셨고, 저작권이 70년이라고 하면 공자, 맹자의 명언을 추려서 책을 출간해도 됩니다. 명언은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명언은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최초 제작자가 누구인지, 이거 정말 써도 되는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글을 올린 사람 또는 책에 실려 있는 진짜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소통을 해서 확인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명언은 위험하니까 명언책을 쓰세요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집도 그림 많이 잘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갑자기 소리가 끊어지셨군요. 지금은 잘 들리시죠? 캐나다 해외에 살고 있는데 출간 가능하시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출간을 하게 되시면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저처럼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코칭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게 너무 크게 생각되시면 소모임, 유료 모임, 챌린지 그런 리더로 활동을 하셔도 돼요. 정말 3만 원, 5만 원씩만 받아도 10명 정도만 모아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실력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기회가. 아이들 영어 동화책 너무 좋죠. 한국어 배우기 책 진짜 강추합니다. 지금 오명은님 개인적으로 정말 강추드리고 제가 영어 쪽에도 있었다 보니까 전 재산이 다 들어가나요? 재산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소득이 없으면 완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담당자 연락처도 있고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고객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물어보시고요. 제가 재산에 관련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도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알아보시고. 그런데 그런 거 있죠. 공고가 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예정인지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네, 맞아요. 이게 진짜 18,000명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리고 작가로서 받는 것도 제가 연구를 하고 경험을 쌓고 이래서 알게 된 거지 이거 정말 이전에는 없던 정보를
지금 귀한 시간 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신 거예요. 사업 소득을 하면 지원금을 대신 이제 사업이 잘 되고 계신 걸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책 쓰게 되면 지원금 말고도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교육 전자책인데 예술문화 에세이로 출간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에세이라고 해서 실용 전문 서적을 쓸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실용서인데 에세이 기반으로 풀어내시면 돼요. 그렇게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남편 수입은 상관없습니다. 네, 본인 수입만 해당이고요. 전자책도 예술인 등록 가능합니다. 크몽에 있는 전자책은 탈퇴한 사람, 크몽에 냈던 책을 재구성해서 정식 출간하는 것도 됩니다. 크몽은 반대로 정식 출간한 책을 안 받아줘요. 근데 정식 출간한 책은 크몽에 했었어도 재구성을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맞아요. 행운이죠. 행운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영훈님, 조은별님. 해외 전자책 홍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어로 낸 이전 전자책을 영어로 번역해서 파시려고 하는군요. 저는 사실 판매는 되게 연연하면 되게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해외에서 출간을 하시더라도 인쇄를 받으시려면 제가 정확하게 스펠링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EIM인가? 그 넘버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미국은 또 직접 통화를 하고 저희랑 시차도 있고 이래서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출간 인쇄는 조금 버렸어요. 그래서 해외 출간을 한 타이틀은 가지고 가지만 인쇄 자체는 연연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분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해서 알아내셨어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또 지금 신나는 영어 그림책 놀이님께서 수익화를 하실 수 있겠죠. 남보다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시면 그게 다 돈으로 따라오게 돼요. 다른 분야 출간하고 내년에 창작 지원금 준비하실 수 있죠. 공저로 참여한 해외 전자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간하시면 너무 좋아요. 한 달 과정은 전자책입니다. 기존에 썼던 전자책을 수정해서 내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게요. 기존의 전자책을 내신 게 출판사랑 만약에 계약을 하신 거면 그쪽 출판사랑 아마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한하는 곳도 많아서 제가 운영하는 퍼스트 클래스는 제한을 하지 않는데 대부분은 제한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 잘 알아보시고. 에세이만 창작 활동, 에세이만 그런 것은 아닌데 시나 소설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시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시랑 소설은 어찌 보면 재능이 좀 타고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세이가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책을 이미 쓴 사람도 지원금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에세이로 출간을 다시 해주시고, 포토 에세이도 마찬가지로 20페이지만 넘으시면 됩니다. 핀마이크, 네. 핀마이크는 제가 이게 보야 M1인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네. 창작 지원금 받지 않더라도 책 출간을 위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오세요.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수업이 10시 30분인데 요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1월 31일에 오픈이에요. 컬러링북 도안은 직접 창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도안들이 이 세상에 아주 많이 있어요. 수강 신청은 이따가 윤스키 대표님께서 링크를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하다고 해주셨어요. 고전시나 현대시 중에 오래전에 사망하신 분의 시는 출간 가능한지 이런 것도 작품도 판권을 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 같은 경우도 저작권이 풀렸을 때 너도 나도 출판사에서 막 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작자의 판권을 갖고 있던 회사에 돈을 내고 그 권리를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원 외에는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해외 출판은 맞습니다. 아마존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교보 말고도 되게 많아요. 뭐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10의 번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주력은 아마존이에요. 시 낭송가인데 아끼는 시 추천. 제가요, 시랑 소설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추천 가능하시면 단톡방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용서는 예술활동 증명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앙 에세이, 에세이면 가능합니다. 공저 에세이시면은 서류 보완이 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혼자 새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앙 에세이 상관없습니다.
1,000만 원 넘게 주고 강의 수강하고 8, 90%를 쓰셨어요. 네. 빨리 쓰고 싶어서 쓰긴 썼는데 투고할 생각하니까 6곡지 쓰기 겁나죠. 네, 맞습니다. 투고하시면 연락이 답변이 다 오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잘 쓰셔가지고 계약까지 가셨어요. 그래도 원고가 많이 바뀌실 거예요. 아마 제 생각 나실 겁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 풀어내는 게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주세진 작가님 응원합니다. 소득 없이 자가부동산 소유 지원금. 네, 부동산 금액 재산이 크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웹디자인은 디자인 책은 또 그 카테고리는요, 분야는 작가님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인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계약하는 거고요. 저희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도 판매 수익금의 50%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저도 지원금은 가능하지만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따로 혼자서 출간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소득 기준은 공저자 합산 기준 아닙니다.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출판 비용을 이 프로젝트에 등록을 하시면 비용이 없습니다. 그 등록 과정 이외에는 무료로 해드려요. 책 쓰기 과정이 몇백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은요, 종이책 과정이 몇백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누가 운영하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분이 유명하신 경우도 있고 이력이 많은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책 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도 운영하시는 분이 파워가 굉장히 높거나 유명하시면 이름값도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정말 저렴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하루 만에 책 쓰기 할 때 550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를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강의 신청할 때 몇몇 분 이름을 제가 뵀거든요. 성함을 뵀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또 따로 연락이 옵니다. 문지연 대표님 뭐 위민시대에서 강의하시네요. 이렇게 또 연락이 왔어요. 경력 단절을 제가 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경력 단절 되기 전에 저를 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작가라는 타이틀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1인 출판사를 개업을 하시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과정은 사업자 등록 과정은 아니에요. 소설과 에세이는 다른데 소설 쪽은 제가 코칭을 안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데 창작 지원금 지원하실 수 있어요. 꼭지와 플롯의 의미. 꼭지는 저희가 책을 볼 때 챕터라는 장이 있고 그 안에 소제목이 있어요. 그거를 출판계에서는 꼭지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갑니다. 출판사 이름은 제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플랫폼들을 다 알려드려요. 업체랑.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쉽고 빠르게 출간을 하시려면 저희 쪽을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 저희 쪽에서 내시는데 퍼스트 클래스라는 출판사입니다. 1,000만 원 주고 책 쓰기 강의. 1,000만 원이 뭡니까?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책 쓰기 강의들이. 1,000만 원 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으로 몇백씩 더 가져갑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출판 비용 없습니다. 커리큘럼 과정만 49만 원에 다 챙겨가시는 거예요. 한 달 안에 만약에 못 쓰시면 그런 분 계세요. 개인 스케줄도 있고 쓰다 보니까 늘어져요 라고 하시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야 된다는 그런 만약에 빠른 스케줄이 없으시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출간 가능하시도록 다 해드릴 거고 그런데 계속 미루다 보면 제가 다음 생에 출간하시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간 안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회 수업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책에 있는 사례를 옮겨서 전자책에 써도 되나요? 출처를 꼭 밝혀주시고 주객이 전도 안 되게 내가 쓴 책에는 내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가게만 활용을 하시면 돼요. 할 말 많으시죠? 네, 주세진 작가님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먼저 출간하는 건 전자책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요리 레시피 책도 한 달에 가능해요. 제가 다 그렇게 해드렸고 수업 시간 외 개인 질문은 저도 따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와주셔도 됩니다. 퍼스트 클래스 출판을 통해서 수강을 하면 출판비 없이 책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책 내용 중에 유튜브 영상 링크 가능한데요. 링크 주소를 넣는 것보다 저는 QR 제작해서 넣으시길 추천드려요. 링크가 이렇게 클릭이 되는 뷰어들이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독자들은 알파벳을 하나하나씩 보고 주소를 쳐야 되는데 QR은 그냥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QR 제작해서 넣으세요. 신청 시 필명, 예명, 확인자를 첨부하라고. 맞아요. 만약에 실명으로 출간을 안 하셨으면 서류가 더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 신청하실 거면 실명으로 출간을 하세요. 성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시고 책에 있는 사례 출처 밝혀서 쓰시면 됩니다. 주객 정도만 안 되면 돼요. 작가님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면 됩니다. 책 쓰다 보니 다른 주제 많이 떠오르시죠? 맞아요. 근데 투고하게 되시면 다음 책 쓸 때 되게 힘드실 거예요. 투고해서 책 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수강료 현금 영수증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님께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책방에 꼭 네, 알겠습니다. 워드, 한글, 파워포인트 중 다 씁니다.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되는데 보통 한글을 주로 추천을 드려요. 포토 에세이 4주 안에 가능합니다. 사진 몇 컷이 기본일까요? 제한 없습니다. 아기가 어려서 4주 안에 출판을 못해도 네, 기한은 제가 막 4주 안에 안 하면 출간 안 해드려요. 이건 아니에요. 카드 가능합니다. QR 제작하는 방법? 네,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인물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다음 주에 출간 기념회 하실 때 네이버 인물 등록하신 작가님이 오시거든요. 다음 주 출간 기념회 때 꼭 오세요. 여기 김유진 작가님, 예비 작가님들이시니까. SNS에 떠드는 좋은 글 모아서 옮긴 글 출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어떤 책까지 봤냐면 카톡에 프로필에 썼던 좋은 문구들 모아서 카톡 명언집이었나? 그런 책도 본 적 있어요. 그런데 SNS에 떠드는 글 중에 이 글 쓴 사람의 독창성이 두드러지는 글이다라고 하면 조금 주의하시고 일반 사람들도 할 법한 말이다 하면 쓸 수 있어요. 전자책 아이디어 떠오르셨고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49만 원에 출간 가능한데 출간 등록을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인쇄 아닙니다. 저희 전자책 과정이에요. 표지 디자인도 작가님이 다 제작하십니다. 신앙 에세이 가능합니다. 네, 전자책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인물 등록, 맞아요. 인물 등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제가 다 해결해 드린 것 같아요.